여러분 안녕하세요. 1학년 온라인 수업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선생님이 여러분을 직접 만났는데요. 너무 반가웠어요. 온라인으로만 수업하다가 직접 만나니까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서 온라인 수업과 또 과학 과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온라인 수업 영상이 너무 길어서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잘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하고 공부에 지치지 않도록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늘은 교과서 76쪽에 1. 운동을 방해하는 힘 단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중단원명이 마찰력인데요. 이 마찰력이라는 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키워드는 첫 번째로 마찰력,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찰력의 크기, 세 번째는 마찰력의 방향, 그리고 마찰력의 이용까지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교과서 76쪽을 한번 펴보세요. 네, 그러면 먼저 교과서 애니메이션을 한번 볼까요? 신난다. 잘 나간다. 멈추네. 계속 가면 좋을 텐데.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발을 구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 못 가서 킥보드가 멈춘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교과서 애니메이션에서 한 학생이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발을 떼니까 어느 정도 운동하다가 멈췄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킥보드가 멈춘 이유는 어떤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멈췄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킥보드와 도로 사이에 이 킥보드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작용해서 킥보드가 멈추게 된 겁니다. 이처럼 물체가 어떤 면과 접촉해서 운동할 때 그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이 마찰력의 예는 킥보드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합니다. 공을 굴려도 공이 계속 운동하지 않고 어느 정도 굴러가다가 멈춥니다. 또 책을 밀어도 책을 책상 위에서 이렇게 선생님 들고 책을 책상 위에서 밀어도 계속 운동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추게 됩니다. 이런 것도 모두 접촉면 사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인 마찰력의 예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무거운 책상을 우리가 아무리 밀어도 움직이지 않죠. 이것도 바닥과 책상 사이에 이 책상이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는 힘인 마찰력이 작용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마찰력의 정의를 알았으니 마찰력에 관한 실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76쪽에 마찰력의 크기는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 하는 실험이 나와 있어요. 이 실험은 나무 조각에다가 다른 재질을 붙입니다. 같은 나무 조각이라도 접촉하는 면에 재질이 다를 때 마찰력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을 하는 실험인데요. 빗면을 이용해서 마찰력의 크기를 비교할 거예요. 빗면을 이용해서 어떻게 마찰력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네, 빗면에다가 나무 조각을 올려놓습니다. 나무 조각을 올려놔요. 그러면 이렇게 경사가 완만한 데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은 이 필통과 즉 이 나무 조각과 이 빗면 사이에 방해하는 힘이 어떻다는 걸까요? 쉽게 미끄러지면 방해하는 힘이 작다는 거예요. 마찰력이 작다는 겁니다. 그런데 빗면의 각도를 이렇게 높여야지만 미끄러지는 물체는 어떨까요? 네, 이 나무 조각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해하는 힘이 크다는 거니까 빗면의 각도가 높아질수록 마찰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이를 이용해서 재질에 따라서 마찰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측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실험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재질의 마찰력의 크기를 빗면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비교해 보겠습니다.
직접 해봤는데요. 그래서 결과를 여러분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및 정리의 1번부터 볼까요? 나무도막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빗면의 기울기가 큰 재질부터 순서대로 써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에 표를 안 채웠지만 선생님은 미리 채워놨는데요. 나무 조각이 재질이 나무일 때 미끄러지기 시작한 평균 각도가 약 24.3도 정도고 사포는 40도, 플라스틱은 17.3도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도막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빗면의 기울기가 큰 재질은 사포, 나무, 플라스틱 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바로 2번으로 내려가서 실험에 사용한 재질의 거친 정도를 비교하래요. 그리고 재질의 거친 정도와 빗면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기울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질의 거친 정도는 어떤가요? 뭐가 제일 거칠거칠한가요? 당연히 사포가 제일 거칠거칠할 겁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은 미끈미끈하죠. 그래서 재질이 거친 순으로는 사포, 나무,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기울기는 어땠나요? 사포가 제일 거칠었는데 미끄러지기 시작한 기울기도 가장 컸어요. 플라스틱이 제일 거칠지 않았는데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각도도 제일 작았어요. 그러면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기울기는 재질이 거칠수록 크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우리 실험을 한번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서 나무도막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에 영향을 준 요인을 설명해 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실험의 목적이었죠. 재질에 따라서 마찰력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러면 재질이 거칠수록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기울기가 컸죠. 그렇기 때문에 마찰력의 크기에 영향을 준 요인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네, 마찰력의 크기에 영향을 준 요인은 이 실험에서는 재질의 거친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실험에서 재질이 거칠수록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하는 각도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표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의 크기가 크기 때문인데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로는 썰매를 눈 위에서 끌면 썰매가 잘 미끄러지는데 흙바닥 위에서는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끄러운 눈 위에서 마찰력이 작고 거칠거칠 표면이 거친 흙 위에서는 마찰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마찰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렇게 표면이 거친 정도 외에 물체의 무게도 있습니다. 물체의 무게에 따라서는 마찰력의 크기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수레를 끄는데 빈 수레를 끄는 것과 짐이 가득 찬 수레를 끄는 것 뭐가 더 쉽게 끌리나요? 네, 빈 수레를 끄는 것이 더 쉽게 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빈 수레, 즉 무게가 작을수록 운동을 방해하는 힘도 작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무게가 클수록 운동을 방해하는 힘도 큽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도 크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마찰력의 크기는 표면이 거칠수록 그리고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크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찰력의 크기는 물체의 표면이 매끄러울수록 그리고 무게가 가벼울수록 작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네, 마찰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표면의 거칠기와 물체의 무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 둘에 따라 어떻게 마찰력의 크기가 달라지는지 또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찰력의 방향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마찰력을 처음 설명하면서 다루었던 얘가 킥보드였는데요. 킥보드를 운전을 하다가 발 구르는 것을 멈추면 얼마 가지 않아서 킥보드 자체도 멈춘다고 했습니다. 이 이유는 킥보드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이 킥보드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 걸까요? 킥보드가 이 방향으로 운동을 할 때 방해를 하려면 힘은 이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것일 거예요. 그러면 마찰력의 방향은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어떤가요? 네, 반대 방향일 것입니다. 네, 마찰력의 방향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 물체가 운동하려고 하거나 혹은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과서 78쪽 마찰력의 방향 밑에 있는 물음을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책상에 놓인 책을 오른쪽으로 밀어 움직이게 하였다. 마찰력의 방향을 써보자. 오른쪽으로 밀어 움직이게 하였으니까 마찰력의 방향은 운동 방향인 오른쪽과 반대 방향인 왼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운동하려고 하거나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을 한다. 네,
마찰력의 이용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체가 운동을 계속 하는 것을 원하면 마찰력을 작게 하면 됩니다. 방해를 줄이면 되겠죠. 그리고 물체가 너무 운동을 한다, 너무 미끄러진다 라고 할 때는 마찰력을 크게 하면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 해보기에 마찰력을 이용하는 예가 6가지 나와 있는데요. 얘를 마찰력을 작게 하는 경우와 크게 하는 경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차례대로 볼게요. 먼저 신발 바닥이 있습니다. 우리 신발 바닥이 너무 미끄러우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찰력을 줘야 해요. 그래서 신발 바닥은 마찰력을 크게 하려는 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물 미끄럼틀은 어떤가요? 네, 미끄럼틀은 당연히 잘 미끄러져야 하겠죠. 그러면 마찰력을 작게 하려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끄럽게 다듬은 봅슬레이의 바닥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려면 방해하는 힘이 마찰력이 적어야 돼요. 그래서 마찰력을 작게 하려는 예. 그리고 체조 선수가 손에 묻히는 횟가루는 뭘까요? 네, 체조 선수가 기구를 잡았을 때 너무 미끄러지면 다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체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림에서처럼 횟가루를 묻혀서 마찰력을 크게 합니다. 그리고 역학용 수레 베어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베어링에 대한 설명은 우리 교과서 78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베어링은 기계의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회전 운동을 할 때 마찰력을 줄여줘서 기계들이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학용 수레 베어링도 마찰력을 작게 하려는 얘겠죠. 그리고 계단 끝에 부착한 미끄럼 방지 패드는 어떨까요? 네, 요거는 미끄럼 방지니까 당연히 마찰력을 크게 하는 예일 거예요. 그러면 마찰력을 작게 하려는 예와 크게 하려는 예로 나누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 밑에 우리 주변에서 마찰력을 작게 하려는 예와 크게 하려는 예를 찾아 발표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78쪽, 79쪽의 교과서 본문을 잘 읽어보고 교과서 본문에 나온 예들이 있어요. 뭐냐면 바퀴 베어링은 아까 했고 자기부상 열차도 있고 윤활유도 있고 그리고 네, 도로에 모래를 뿌리는 예, 그리고 축구화, 농구화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바퀴에 체인을 다는 예도 있죠. 이 예들을 잘 읽어보시고 이 두 번째 질문에 마찰력을 크게 하려는 예인지 작게 하려는 예인지 나누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설명을 잘 듣고 이해를 했으면 나누어서 정리를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운동을 원활하게 하려고 할 때는 마찰력을 줄이는 예일 것이고 너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그럴 때는 마찰력을 크게 하는 예일 거예요. 잘 나누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확인하기 보겠습니다. 1번, 마찰력의 크기는 표면의 무엇과 물체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죠? 네, 마찰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표면의 거칠기와 물체 무게라고 했습니다. 표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커지고 그리고 물체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의 크기가 커진다고 했습니다. 1번 잘 정리해 두시고 2번, 축구 경기를 잔디가 아닌 얼음판 위에서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여 글로 써보자. 여러분 요거는 우리 형성평가 문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상상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재미있는 예들은 선생님이 다음 수업 시간에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찰력의 문제를 다뤘는데요.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해요. 접촉면 위에서 운동을 할 때 이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찰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2가지가 있었어요. 먼저 물체 표면의 거칠기와 그리고 물체 무게가 있었습니다. 물체 표면이 거칠수록 물체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의 크기가 크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마찰력의 방향은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어떻다고 했나요? 반대 방향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찰력을 이용하는 예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물체의 운동을 빠르게 하거나 원활하게 하려면 마찰력의 크기를 작게 해야 되고 물체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마찰력의 크기를 크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해주시고 어떤가요? 오늘 수업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훨씬 짧게 핵심만 전달했습니다. 형성평가 문제도 많이 내지 않을 테니까 부담 없이 아까 선생님이 제시했던 요 스스로 확인하기 2번 문제 자유롭게 써서 제출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 요 핵심 내용 잘 정리해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책상에서 못이 빠져 무너져 버렸어. 발로 찬 공이 한없이 굴러가네.
아무리 글씨를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어. 나는 앞으로 걸어갈 수가 없네.